감정 폭발 뒤에 숨겨진 정서적 피로의 구조. 육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폭발을 경험할 때가 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거나 아주 사소한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마음을 크게 흔드는 날 말이다. 많은 엄마들은 이런 순간을 지나면 스스로를 비난한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아이에게 소리쳤을까? 왜 나는 다른 엄마들처럼 태어나게 못할까? 이런 자기 비난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죄책감이 자라난다. 하지만 오늘은 이 감정을 문제가 아니라 결과로 바라보려 한다. 감정 폭발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축적된 정서적 피로가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피로는 쌓이고 쌓인 피로는 결국 표현된다. 그 표현이 폭발일 뿐이다. 정서적 피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 가장 간과되기 쉽다. 몸이 피곤하면 쉬라고 신호를 보내고 허기가 지면 배고프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힘들어도 곧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아주 조용히 알아차리기 어렵게 피로가 쌓인다. 이 피로는 단순한 슬픔이나 짜증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말한다. 감정 에너지가 바닥에 가까워지면 여유 공간이 사라지고 마음의 탄력이 줄어들며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진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 식탁에서 장난치는 것, 갑자기 우는 것 같은 일상적인 행동조차 마음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이것은 엄마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감정 에너지가 거의 다 소모되었다는 정확한 신호다. 이 정서적 피로는 육아 과정에서 아주 쉽게 쌓인다. 이유는 단순하다. 엄마는 하루 종일 감정 조절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울면 달래야 하고, 아이가 떼를 쓰면 기다려야 하고, 아이가 화내면 받아줘야 하고, 잠을 재우기 위해 끝없는
인내를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본인의 감정을 다루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다. 감정 조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기계가 배터리를 소모하듯 마음도 조절을 할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그런데 충전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피로는 이렇게 쌓인다. 차곡차곡,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결국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한다.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의식의 과부하라고 부른다. 의식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감정 조절 능력을 무한한 것처럼 사용한다.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고, 남편의 감정을 받아주고, 주변 가족이나 사회의 기대도 받아내야 하다 보니 자신의 감정은 어느 순간 의식의 뒤쪽으로 밀려나 버린다. 그리고 밀려난 감정은 안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는 예민한 덩어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감정 폭발의 실체다. 그것은 약함도 실패도 부족함도 아니다. 단지 너무 오래 감정의 짐을 혼자 감당했다는 증거다. 정서적 피로가 쌓인 엄마들은 자주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라고 묻는다. 하지만 정확한 질문은 이렇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혼자 감당해야 했을까? 예민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감당해야 할 일의 양이 너무 많았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너무 적었다. 이 간단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만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이 크게 풀린다. 문제는 감정 폭발 자체가 아니라 그 폭발이 일어날 만큼 마음이 지쳐 있었다는 사실이다. 오늘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치유가 일어난다. 이제 감정 폭발의 순간을 떠올려 보자.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오거나 마음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던 때를, 그 순간 당신은 실패한 엄마가 아니라 오래된 피로가 드러난 엄마였다. 그 피로는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감정들의 무게로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은 그 감정들에게 이름을 붙여보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절반 이상 안정된다. 나는 지금 지쳤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너무 오래 참아왔다. 나는 혼자였다. 이런 이름은 감정을 분명하게 만든다. 분명해진 감정은 더 이상 무섭지 않다.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 감정은 불덩어리가 아니라 메시지가 된다. 융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인식되는 순간 더 이상 무의식의 폭군이 아니다. 즉, 감정 폭발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 말은 심리학에서 감정의 자리 찾기라고 불리는데, 감정이 자리를 찾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감정의 자리란 감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다. 그 공간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오늘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의 안쪽에 조용한 방 하나를 떠올려 보자. 그 방은 당신만을 위한 공간이다.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일도 없고, 기대도 없는 공간. 오직 당신의 마음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 방 안에서 지금 느끼는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보자.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꺼내놓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조용히 바라보고, 짜증이 있다면
짜증의 모양을 확인해 보자. 감정의 모양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작은 돌멩이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물속에서 흔들리는 조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감정은 나쁘다. 이 감정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말은 감정을 다시 억누르는 방식이다. 오늘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감정은 있는 그대로 둘 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정서적 피로를 회복시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허용이다. 허용은 포기와 다르다. 허용은 방치가 아니라 수용이다.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 한 문장은 마음의 긴장을 크게 줄여준다. 마음은 공격받을 때 더 강하게 반응하지만 인정받을 때 힘을 풀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의 마음과 동일하다. 아이도 혼을 내면 반항하지만 이해를 받으면 안정된다. 마음은 아이처럼 반응한다. 억누르면 폭발하고 인정하면 조용해진다. 오늘 이 인정이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서가 피로, 정서적 피로가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상상해보자. 마음은 늘 단순하고 늘 진실하다.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은 복잡한 문장이 아니다. 아마 이런 말일 것이다. 나는 너무 오래 혼자였어.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줘도 괜찮을까? 이 메시지는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치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마음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 회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뿐이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감정 폭발은 실패의 순간이 아니다. 정서적 피로는 나약함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말라는 경고이자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오늘의 이 이해가 내일의 감정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정서적 피로는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한 마음의 신호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것만으로도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